원래 2023년도 2주 지났죠. 2주 지난 시점인데 다들 어느 정도 체감이 되세요? 1월 효과 조금 있다는 거.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지난 해죠. 산타랠리는 기대하지 말되 우리 1월 효과 정도는 기대해 보자라는 관점 드렸었는데 일단 코스피 2200선까지 빠졌다가 지금 오늘 아쉽게도 2400선 위에선 마감하지 못했고 2399선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60선 정도까지 밀렸다가 716선 마감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약 반등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게 일봉상으로 나와서 그렇지 주봉상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관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 매를 먼저 맞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금 일단은 1월 효과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미국 은행주 위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됐어요. 어느 정도 견조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은행주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 내내 금리를 올렸고 관련된 수혜 은행업도 그렇고 보험업도 그렇고 수혜 예상되는 부분 그게 이제 실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고 이외의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눌림, 부침이 있는 실적이 둔화가 되는 수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1월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 시점인데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고 둔화되는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 맞아서 발표되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악재가 스며든 실적이 올해 1분기와 2분기까지 발표가 될 것이고 이제 지금 발표되는 실적은 작년 4분기 실적이죠.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둔화되는 실적이 1분기와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역실적 장세가 지금 이제 역금융 장세에 이어 역실적 장세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에서 코스피 밴드를 2,700선 위로 잡은 증권사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충분히 2,700선을 뚫을 수 있는 이 친구들이 매번 틀리니까 그런 게 쉽게 생각해서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있었고 기술적 조정 구간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이 동반될 수 있는 단기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역실적 장세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2,500선을 뚫고 2,600, 700선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 여건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매번 시황으로 말씀드리지만 비중 크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기 이슈 섹터 위주의 단기 트레이딩으로 줄 때 챙겨두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초입에 말씀드린 솔트룩스란 그 종목도 갖고 계신 분 비중 50% 정도는 일단 익절해서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더 갖고 가는 전략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에 금리 상단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제된 거 불확실성 없어지는 거 플러스 우리 증시 이제 1월 효과를 누리게 하게끔 하는 것 두 번째로 제가 뽑은 게 중국의 강력한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리 관련주도 들어가 있잖아요. 대창이라는 종목 지금 약 손실권으로까지 올라갔는데 충분히 저는 그 종목은 구리 관련주들은 닥터코퍼 관련해서 아직 시세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더 갈 수 있어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제 중국이 강력한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을 이제 진행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도 진행할 것인데 원자재나 이게 소비재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또 지금 잠잠해진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는 피켓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가 우리가 이제 과학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실제 사망자는 늘고 있어요. 그거 이제 기사가 덜 돼서 그렇지 사망자도 그렇고 확진자도 줄긴 했는데 그게 검사 횟수, 검사 체계적 검사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무시 못해요. 실제로 이제 주변에 걸리신 분들 새롭게 이제 걸리신 분들도 있고 2차, 3차에 걸쳐 걸리신 분도 있고 그래요.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 변이 발생 가능성 충분히 남아 있고 우세종이라고 하죠. 기존의 변이를 뛰어넘는 전염력과 치사율 보일 수 있는 코로나19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국내 이제 이거는 곁다리로 무인기 관련해서도 요즘 뭐 핵을 만든다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강대강 전략 펼치면서 이 부분도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늘지 않은 고객 예탁금 이 부분 제한적인 수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목 성별이 중요한 시점이고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흐름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1월 두 번째 주까지는 개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매를 먼저 맞은 것이에요. 제가 이제 먼저 부정적인 뭔가 이 하방 압력 이슈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생각보다 다들 생각했던 거 경기 침체 온다, 역실적 장세 온다, 22년보다 23년 상반기 훨씬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 우려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시장 흐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두 가지를 뽑아왔어요. 다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제가 이제 계속 지난해 말부터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강화되고 뭐 축소가 되고 어쨌든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 이슈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제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7월부터 뭐 9%대에서 지금 이제 최근 작년 12월 CPI가 6.5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찍혔고 6%대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 긴축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2월 달에 연준에서 25bp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그게 거의 90% 이상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월에도 25bp 추가적으로 그래서 상단에 대한 금리 인상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넥스트 스텝을 아무리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올해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얘기도 분명히 이제 나올 것이고 주가가 주식이 그런 뭔가 거시적 경제 흐름 이건 이슈건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우리 하반기에는 반등을 모색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1월까지 끌어당겨 오는 것이죠. 그런 관점 그리고 이제 골디락스가 경기 다들 우려하고 있던 경기 침체 없는 연착륙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생각하고 예측하고 어느 정도 대비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 삼성전자 비상경영 선포한 거는 한 300번 얘기 들은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유세 기업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인원 감축하면서 최대한 슬림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 미리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을 걸까 이제 어느 정도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다 예상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경기 침체가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덜 해줄 수 있다는 관점 계속 말씀드려요. 그래서 골디락스 가능성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심리 어느 정도 회복세 보이고 있다.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영머니 무브 추세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우리가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뭐 정고점을 돌파한다던가 이런 수급이나 모멘텀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지금 환경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상당히 어느 정도 정해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계속 하향세 보이고 있죠. 이제 좀 전에 확인했을 때는 올해 작년 말에서 이제 1272.60원이었는데
1234.50 9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고 들어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 외국인의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벌써 1월 이 두 번째 주가 지났는데 코스피만 외국인이 3조 이상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코스피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 위주로 담고 있다. 이게 노란 선이 외국인의 수급이에요.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펼쳐지고 개인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뭔가 우리 증시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점차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놀이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선물이든 현선물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그 지수를 오르거나 내리게 할 수 있는 영향력.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많이 순매수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조금 더 견조한 모습. 이게 반등세 보면은 기울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기울기, 코스닥 기울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한 10%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8% 정도 저점 대비 올랐더라고요. 이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과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당분간은 우리 증시 외국인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경기 침체를 다들 우려하고 있을 때 조금 이제 생각보다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 그리고 리오프닝, 그리고 경기 부양, 이게 이제 충분히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오전 방송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중국 기업 실적 상향폭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헤지펀드 10주 중 8주를 중국 관련 기업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매수 규모가 지난 10개월에 70%, 1분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 제로 코로나 여파 소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 회복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이제 중국 경기 부양 정책 양회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여건이고, 싱크탱크 과학원에서는 올해 중국 6% 무려 6% 안팎 성장 예상하고 있고, 실제 이제 중국 본토 주식을 이제 20년도부터 따져봤을 때 외국인이 중국 본토 주식을 매수한 금액인데 20년도에는 2,089억 위안, 그리고 21년도에는 4,322억 위안, 그리고 작년에는 22년도에는 900위안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거는 시진핑 3연임 관련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극대화됐었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증가세,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이제 중국이 먼저 왔었죠. 관련해서 이제 매수세, 그 중국 본토 주식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었는데, 벌써 23년 들어서 1월 2주간 640억 위안을 돌파했다고 해요. 무려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11.8조 정도. 이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중국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 얽혀 있고 뭐 대부분 중국인에 관련돼서는 조금 안 좋은 시선, 안 좋은 뭔가 선입견,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경제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우리나라에는 훈풍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이제 1월 어느 정도 견조한 우리 증시 상승세 보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스탠스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중국 항공사에서 4년 만에 보잉 737 맥스 운행을 재개했고, 그리고 2년 만에 껄끄러운 관계인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했고, 그리고 디디에 자국 앱스토어 복귀를 허용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얼마 전에 게임 판호 발급한 것도 그렇고, 컨텐츠 수입 재개하는 것도 그렇고, 개방 정책 펼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상단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과,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경기 부양 플러스 돼서 우리가 이제 1월에 지금 어느 정도 반등세 마주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우리 섹터로 잠깐 나눠봤는데 이게 조금 PPT가 조금 허접하죠.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 화장품 섹터
화장품도 많이 올랐고 면세점, 카지노, 항공도 어느 정도 견조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 콘텐츠 엔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구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포트에 있어서 더 강조드리는 것도 맞아요. 대창이란 종목, 뭐 풍산이나 뭐 이구산업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아랫단에 대창 들어가 있고 지금 약 손실권이나 충분히 수익 남기고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경기 부양 관련해서 경기 어느 정도 선행하는 지표 중에 구리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화학이나 해운 관련주도 물동량 증가 관련해서 해운 관련주도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상승세 보일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이제 주말 새해 아랍에미레이트 관련주 이런 그 이슈 남겨드렸죠. 300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37조 정도. 그리고 이제 수치로 따졌을 때 13개 정도 MOU, 양해각서라고 하죠. 기존의 타국보다 훨씬 더 나은 수치를 기록한 외교 성과를 이뤘어요. 근데 MOU라서 법적인 강제 효력은 없지만 충분히 우리 시장에 지금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당분간은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방산이랑 원전이 좀 빠졌죠. 이게 재료 소멸 관점으로 이제 뭐 기사가 되고 있긴 한데 방산이랑 원전은 추가적으로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눌림이지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이제 차트도 보고 확인을 했는데 재료 소멸로 빠진 게 아니다. 이 UAE 관련 주들은 어느 정도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언급되는 게 에너지 섹터도 있고 원전, 뭐 수소, 우리가 덜 봤던 섹터죠. 수소, 그리고 태양광, 방산, 우주, 탄소 포집. 탄소 포집이야말로 덜 봤죠. KC 코트렐이나 또 그린 케미컬 같은 종목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문화 컨텐츠도 이제 추가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로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섹터만 말씀드리지만 톡방에 들어오시면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선별되는 대로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런 섹터도 섹터인데 더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한된 수급 안에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기법 종목 잘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어요. 잘 안 잡혔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섹터 뭔가 이제 매기가 돌 수 있는 섹터는 선별을 해놨고 이 안에 있는 종목들 저가 메리트 부각되고 기법에도 잡힌 종목 조금 비중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선별하고 있어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조건 없이.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 인프라 관련해서 뭐 건설 기계도 있고 뭐 전기 배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철도도 있고 막 되게 많은데. 인프라 관련주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사우디, 네옴 있죠. 그리고 인도도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도 있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있고 인프라 관련주가 올해 상반기 1분기 짧게 보자면 충분히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인프라 관련주 또 찾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단기 반등이지만 어느 정도 저가 권에 있는 종목들 아직 많아요. 시세를 시장 소외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은데 상승 모멘텀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찾아볼 거고 그리고 이거는 말장난한 게 아니라 올해 저도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들은 용어긴 한데 야한 얘기가 아니에요. 에로배우 애가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배가 배터리 그리고 우주 올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 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이런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22년도에 누가 봐도 뭐 태조 이방원도 있었고 뭐 신재생도 있었고 하지만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섹터였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도 포스코 케미칼로 거의 99% 100%는 1,000원이 모자라서 100%는 찍지 못했지만 그런 시총 상위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 다 2차 전지 섹터 관련주인데 많이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었고 뭐 테슬라발 노이즈가 아직도 이제 진행형이고 그런 부분에 이제 테슬라가 이 부분도 이제 화두더라고요. 요즘에 테슬라가 반등을 잡을지 단기적으로 반등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추가적으로 이제 더 낙폭을 키워갈지 100달러를 하향 이탈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P를 낮춰서 어느 정도 Q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고 트위터 관련해서도 그런 노이즈도 뭐 지속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스테레오타입 뭔가 선입견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한 4개월 정도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는 그 전기차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차를 렌트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편해요. 물론 충전 시간이나 이런 거 불편함이 있죠. 근데 뭐 충전 비용에서부터 그리고 밟으면 간다는 거 일반 내연기관차랑 다르게 그런 부분 물론 이건 개인적인 관점이라 되게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방금은. 그래서 배터리 관련해서도 저점 이제 작년에 올라가는 거 배아퍼만 하고 나도 잡을 걸 이렇게 후회만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단기 저점 찍고 다시 반등 추세 잡기 전에 선별해서 매수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남길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해서 배를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선별을 했냐면 이 섹터 안에서 기법을 적용시키는 종목을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언급드린 거고 이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중 확대 뭔가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없는 이유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망이 짧게 수익 줄 때 어느 정도 비중 익절해 놓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기법을 제가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박성윤 TV 7시 방송에도 이제 쓸 영상이라서 지금 이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기법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종목만 몰란다 해서 이게 뭔가 체득화 뭔가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게 기법에 관련돼서 제한된 수급에서도 어느 정도 빗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설명드렸고 실제로 오늘 기입을 해놨죠. 뭐냐면 작년 10월 20일부터 이제 수익 준 종목들 소질권에 있는 종목도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 남성이 41%를 줬는데 기법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TCC 스틸이 30% 줬는데 기법이었고 포스코 엠텍이 65%였는데 기법이었고 MP가 45%였는데 기법이었고 루닛 오늘 더 갔죠. 기법 종목이었는데 56.95%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24%인데 기법이었고 플레이위드가 12.73인데 기법이었고 그리고 넥스트집이 15%인데 기법 유비케어 9% 기법 대원미디어 15% 기법 최근에 이제 기법 안 한 거 보이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 상위 종목들이 다 기법 종목이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섹터도 이제 선별이 돼 가고 있겠다. 그 안에 있는 종목 기법 적용되는 종목을 조금 이제 종목수를 늘리기보다는 그 종목 잡아서 조금 비중을 평소에 예를 들어 10% 20% 정도만 뒀다면 30-40% 40%는 너무 많고 30%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선별하고 있어요. 톡방 들어오시면 톡방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되고 톡방에 들어오시면 선별되는 대로 바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새롭게 기법 관련돼서 제가 오랜만에 제 이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이제 리바이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게 보세요. 공략 ING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거 대략적으로 뭐 남성 있었고 MP 있었고 루닛 있었고 루닛은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서 50% 이상 나왔어요. 기법으로 적용된 종목인데 그리고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이렇게 수익 중 종목들 다 기법 종목이었고 이렇게 기법 종목으로 수익이 남겼을 때는 물론 오늘 루닛이 더 간 거는 뭐 논외로 하더라도 이 코스닥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었죠. 이 구간이었어요. 우상향 추세를 잡은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 이 기법들이
기법들 적용해서 이런 수익들을 남겼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미리 조금 부정적인 이런 이슈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뭔가 코스피 2600선, 700선 단기간에 못 간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어느 정도 횡보하는 눌림이 올 수도 있고, 뭐 기술적 조정 구간에 지진파는 것도 있고, 횡보하거나 어느 정도 눌림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기법으로 종목 선별할 때도 그렇고 종목 분할로 매수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 남길 수 있다는 그런 관점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실제로 남긴 우리 톡방에도 증빙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저 이거 방송에서 이게 다 한 종목들이에요. 전주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앞타사이언스랑 종목이랑 에너토코도 이제 두 종목을 추가적으로 이제 보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매수 타점 원래 같은 이 5종목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드렸고, 그 두 종목은 매수 타점 안 잡아드렸는데, 에너토코는 차트 확인하시면 보시겠지만 좋은 수익 줬는데, 앞타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손실권이라는 거 정직하게 오픈해 드려요.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나 뭔가 이제 매수 타점 봤을 때 그거는 이제 공략을 하지 않았고, 방송에 나가서 실제 공략 ING 종목으로 오픈한 종목 5종목 모두 유의미한 수익권, 그것도 이제 시장이 요즘처럼 좋지도 않았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개걸음하는 구간에서 그렇게 승률이든 손익비든 좋았다는 거. 그래서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기법이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번 알아두시면 비단 이 기법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변형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일단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기법에 관련된 종목들 톡방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톡방에서 이제 기법도 설명드리지만 기법에 적용된 종목들도 실제로 공략하면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기법으로 이제 옆에 체크해 놓은 종목들 손익비, 수익률 좋아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결론은 영망치에 주목하자는 건데, 주요 이평선 위에 있는 영망치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이게 거래량 실린, 커서가 보이시죠?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 장대 양봉의 끄트머리 VI가 발동되고 2차 VI까지 가도 무슨 상따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단기 매매나 뭐 단타나 스캘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돈 외로 하더라도 뭔가 투자 관점, 뭔가 개인 투자자가 본업도 있으실 거고, 뭔가 이제 그 24시간 아니죠. 장중에 계속 PC 앞에 있을 수 있으신 분보다 아니신 환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건데, 뭔가 이렇게 이제 시세를 내는 종목, 장대를 세우는 종목이 있으면 끝없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쯤 이 위에서 올라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MP라는 종목으로, 그리고 신원정약 개발이라는 종목으로 이렇게 장대를 세웠을 때 매물대까지 보여드리면서 새롭게 이제 뻗쳐가는 매물대 보여드리면서, 이때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장대를 세웠을 때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는 관점도 말씀드렸고, 방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시세에 나오고 있는 이 장대와 거래량 어느 정도 줄이면서 음봉, 이게 합쳐진 게, 그러니까 이 거래일 함축된 게 이 영망치 캔들이에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 영망치 캔들, 망치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영망치라고 해요, 캔들. 그리고 이제 주요 이평선 위에 있거나 그 언저리에 있거나 몸통을 이제 지나가고 있거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수익 남긴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성이란 종목, 오늘도 남성이란 종목이 이게 기억으로 2,675원, 2,570원인가가 전고점일 거예요. 그거 뚫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새롭게 이거 차트를 보면,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기법에 잡혔더라고요. 이게 남성이란 종목이 한솔홈데코가 시세 상한가네. 일단 언제냐면 차트를 잠깐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거의 시세 이때 이게 뭐 할걸 껄무새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정직하게 이때, 그죠? 주요 평선 위에 이게 거래량이 76배 터졌고, 그죠? 영망치, 주요 평선 위에 영망치 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드린 종목들이랑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놨었고, 근데 아쉽게도 했는데 전고점이 그저 2675
2,675원인데 뚫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물론 기간이 조금 돼서 내가 이때 이걸 포착하고 눌리는 구간에 1,900원 이하로 진입해서 이때 41% 정도 수익 낸 종목인데 지금 더 오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자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수치는 사실이니까 뭐 지금까지 안 갖고 이제 다 익절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 어필할 때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쨌든 전고점 뚫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이 기법은 모든 일에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 하실 때 가장 어느 정도 신뢰도 큰 게 증권사 리포트일 것이고 맞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접근하기 편한 그리고 확인하기 편한 언론사 기사 맞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지인 정보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이 기법은 수급을 쫓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라고 제가 이제 통칭을 하는데 그 어떤 종목이든 시세를 올릴 만한 시세를 충분히 이제 낼 만한 수급이 들어와 있는지를 포착하고 그 이후에 이런 기사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급등 기사를 쫓는 차트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영망치가 있고 주요 평선 위에 올라탄 영망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남성이란 종목이 41% 정도 수익권 줬는데 이게 작년 11월 8일 기사예요. 특징주라고 해서 다산네트웍스 람보르기니 IPO 기대감 그리고 포르쉐에 자극받았나 람보르기니 상장 람보르기니 관련주로 남성이 있어요. 대장주격으로 움직였었는데 포르쉐에 이어 람보르기니 상장한다고 하니까 포르쉐 상장 있을 때 포르쉐 관련주들이 일제히 어느 정도 시세를 보였고 당연히 람보르기니 상장 이슈가 이 뉴스가 뜨자마자 이때죠. 이때 1차 장대 세울 때 이때 보세요. 여기 이제 매물대 지금은 이제 이게 조금 된 차트다 보니까 이 매물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 시세 낼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급등 그런 기사 특징주라고 뜨면서 호재 이런 호재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 급등주 따라가는 매매 하시는 분들이죠. 보세요. 이때 기존에 이제 먼저 거래량은 귀신도 못 속입니다. 기존에 아무런 이슈가 없었어요. 이 남성이라는 종목. 저도 이제 그 이슈나 뭔가 그 뉴스만 확인한다면 당연히 이건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었는데 남성이라는 종목은 이때 거래량이 갑자기 터졌었고 영망치가 섰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매집하면서 영망치가 또 섰었고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주식이 시작했었고 이 이슈가 미리가 진입한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매수 기회가 진짜 짧았어요. 그래서 한 몇 분밖에 못 매수를 하신 종목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였냐면 만약에 제가 이 기법이 없었다면 이 종목은 절대 1,900원 아래로 잡지 못했을 거예요. 미리 기존에 아무런 이슈도 없었는데 거래량이 터졌고 영망치 의미가 뭐냐면 이 몸통을 차지하는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 이후에 있고 그래서 매수 기회 우리 입장에서는 매수 기회가 충분한 종목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영망치라는 것은 당일날 제가 이제 이 거래일 함축된 캔들이 영망치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상방에 기존에 이제 들고 있던 분들 이때쯤 매수하신 분들은 이때 한번 쏘면 뭐 1%가 됐건 이제 손실권에 있다가 1%가 됐건 2%가 됐건 수익권이 가면 대부분 이제 매도를 하고 하시거든요. 차익 실현을 하시거든요. 물려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의미한 상방 매물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2번 정도 거쳤고 그 이후에 눌리는 과정 거치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1,900원 아래로 제가 진입을 해서 이 거래일 만에 41% 정도 수익 거뒀고 급등 관련된 이슈가 뜨기 전에 수급만 보면서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걸 확인하고 미리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기법이에요. 한 종목으로만 이제 예시를 들면 소용이 없겠죠. 뭔가 설득력이 없겠죠. 그 이후에 이거는 MP란 종목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 이것도 어느 정도 타임리하진 않아요. 작년 11월 24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최근에 한 것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MP 다들 아시는 뭐 VR 메타버스 관련 종목인데 이게 11월 24일 날 기사예요. SK텔레콤 훈풍, 뭐 덱스터, MP, 유적 스튜디오, 장중 주가 껑충 그리고 특징주라고 뜨면서 21%
23%, 26% 장대를 세웠죠. 11월 24일 날. 허나 우리는 이게 24일 날 장대예요.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했고 이거 매물대 보세요. 매물대. 이때 장대 끝에 있는 매물대. 이거 대부분 개인 투자자 이때 올라타신다는 거. 제가 이제 오전 오후 차트 구분해 가면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때도 정말 이건 쉬운 관점이었는데 이때 메타버스 섹터에 매기가 돌거나 뭔가 좋은 호의성 기사가 나오지도 않았었고 대부분 소외 섹터격으로 움직였었는데 전 이거 거래량 터진 주요 이평선 위에 올라탄 영망치를 보고 이때부터 이 눌리는 구간에 5,300원 아래로 들어간 종목이지 이건 톡방에도 지금 오래 계신 분들은 아직도 증빙 남아 있어요. 5,300원 아래로 분할 매수해서 45% 이상 수익 실현을 했고 어렵지 않죠. 이 급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유의미한 수급 스마트 먼지를 포착해서 확인해서 그 눌리는 구간에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2번, 3번 정도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루닛 오늘 이제 56% 정도 고점 기준으로 수익 줬는데 이건 아직 그거 하지 못했어요. 수정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정말 쉬운 접근인 게 루닛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이나 계속 언급 드리면서 이 11월 16일 날 일제히 한 10개 이상 매체에서 좋은 호재성 기사가 많이 떴어요. 호주 유방암 검진 사업 운영권 확보했다는 이런 기사가 뜨면서 당연히 이제 개인 투자자 이제 머릿속에는 대부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기사가 쓰면 이때부터 시작이구나. 이때부터 시세가 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형성됐구나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과거 격언이 생기기도 했는데 뭐냐면 저는 이거를 보고 방에도 이제 남겨져 있겠지만 제 멘트가 이걸 얼마나 더 이제 올리려고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이렇게 10개 이상의 매체에서 11월 16일 날 호재성 기사를 일제히 띄웠고 한두 개 매체가 아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기억나요. 23,400원 아래로 이것도 기존에 이게 별로 티가 안 나지만 이것도 최소 20-30배 되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터졌고 기존 유의미한 이평선 위에 영망치가 섰었고 그 이후에 23,400원 아래로 분할 매수 기회 충분했었고 이게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리면서 고점 기준으로 56% 정도 수익권 줬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톡방에서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톡방에 안 계셨던 분들은 뻥치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오늘도 주식 성공이라는 팍스경제 TV를 매 회차 보시면 제가 이제 중간 정도부터 나왔는데 매 주에 공략 ING 종목이라고 이 차트만 띄워놓고 나는 이런 기법을 요즘에 사용해서 종목 선별을 하고 있다.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기법에 걸린 종목들 오픈해 드리고 그리고 이 기법도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공략 이제 이 차트를 띄워놓고 종목명은 가린 채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바로바로 오픈을 해드렸어요. 월요일 날 이제 주말 방송이어서 월요일 날부터 오픈을 해드렸고 충분히 매수기에 있던 종목들이에요. 먼저 플레이 위드란 게임주죠. 게임주 6,400원 이하 그리고 단기 고점 7,230원 기록하면서 12.73 줬는데 보세요. 먼저 플레이 위드, 넥스트 칩, 신원종합 개발, 유비케어, 대현미디어 뭐였냐면 제가 일부러 이 기법의 신뢰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전혀 다른 시총, 전혀 다른 섹터 플레이드 게임주죠. 넥스트 칩,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죠. 그리고 신원종합 개발, 건설 중소형주죠. 그리고 유비케어, 비대면 의료 관련주죠. 그리고 마지막 대현미디어, 웹툰 미디어 관련주죠. 전혀 다른 섹터, 전혀 다른 시총, 전혀 다른 수급 어느 정도 차트 형태만 기법에 맞는 종목들. 왜냐하면 이 전혀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이 기법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이제 공략 ING 종목으로 자신감 있게 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들이 전부 뭐 요즘처럼 반등 있는 시장 아니었어요. 이런 구간이었어요.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이런 오르락내릭 횡보하는 구간에 이 기간에 모두 기법으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공략 ING 종목으로 오픈을 했고 플레이드가 이제 12.73% 결론적으로 봤을 때 12.73% 고점 기준으로 줬고 이건 뭐 1,000원을 더 드리자면 오늘 종가가 7,100 얼마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건 더 갈 것 같아요. 차트 보니까 매수 타점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톡방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이건 곁다리 얘기긴 해요. 게임하면서 돈 버는 P2E라고 하죠. 그게 이제 게임 위에서 이겼잖아요. 게임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관련해서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도 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략주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실전 이후 고점 돌파했어요. 한 12% 정도 수익권인데 이 종목도 그렇고 게임주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좋은 P2E 관련해서 좋은 모멘텀도 있어서 지금 뭐 6,400원 이하로 들어가서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미 차익 실현하셨을 건데 지금 이제 종가에 매수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차트를 잠깐 봤거든요. 어쨌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플레이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칩이란 종목 7,800원 이하에 접근해서 이제 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 9,050원 하면서 15.77% 수익권 줬고, 그리고 이제 신원종합개발 대부분 이제 넥스트칩도 그렇고 뭔가 호재성 기사나 뭐 이 섹터 자체가 게임주는 더더욱 이 시점에 게임주도 호재성 이슈가 없었고, 뭐 차량용 반도체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때 넥스트칩 없었고, 이때 신혼종합개발 건설주 관련해서는 오히려 악재가 있던 시점이었어요. 레고랜드발 그 채권 금융경색 악화 관련해서 중소형 건설주 리스크 관리 필요한 시점, 오히려 그런 시점이었는데 불구하고 5,060원 이하에 들어가서 단기 고점 6,290원 기록하면서 24%. 이것도 보이죠? 제가 이제 빼입고 나가가지고 차트 이때 거래량 터졌다. 주요 이평선 위에 영막치 섰다. 이 종목 우리는 공략 중이다. 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 오픈해 드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으로 이건 정방 동시 공략 종목이라 좋은 수익 남기셨고, 이제 톡방에서도 좋은 수익 남기셨고, 그리고 이제 유비케어, 비대면, 의료 관련주 이게 덜 주긴 했죠. 제일 적게 주긴 했는데 그래도 8%예요. 이것도 이제 거래량,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 그리고 주요 이평선 위에 영망치 선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세 보이면서 8% 정도 줬고,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대형 미디어 웹툰 미디어 관련주인데 14,500원 이하 진입해서 단기 고점 16,800원 15.63. 이때도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한 거래량 터지면서 주요 평선 위에 영망치. 당일에 이제 이거 레일 함축된 캔들 보였고 유의미한 상반 매물 소화 과정 거쳤고, 이런 관점으로 전혀 다른 시총, 전혀 다른 섹터 가진 종목들 5종목 모두 다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고 성공을 했고, 제 기준으로 만족스러워요.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갑자기 뭐 이런 섹터 언급하면서 뭔가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보일 섹터 언급 드리면서 이 기법도 말씀드리냐. 물론 이제 7시에 그 팍스윙더 TV 방송에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기법 설명을 드리고서 이 섹터 충분히 더 갈 섹터에 아직 저가 메리트 있고 이 기법에 걸린 종목들을 선별하겠다, 오픈을 해드리겠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거 방 링크 드리면서 초심 얘기를 했어요. 그죠? 뭐냐면 최근에 덜 봤어요. 이 그 기법을. 근데 오늘 이거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톡방에서 남긴 수익 이걸 보니까 기법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뭐 41%, 30%, 50, 65%, 45%, 루닛이 오늘 56%까지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손익비, 수익이 커서 제가 잠시 약간 다른 거 위주로 많이 보고 모멘텀 플레이를 했었는데 수급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어느 정도 이제 매기가 쏠릴 섹터 선별을 했고, 이 안에서 기법에 맞는 종목 선별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법 이해 안 가시는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설명도 드릴 거고, 오늘 솔트룩스 아까 물어보신 분 저 처음에 답변 드렸어요. 관점 이거 뭐 놓치셨으면 이제 다시 보기로 확인하시면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고, 보세요. 이게 주봉으로 코스피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주봉이 딱 나왔죠. 21년 6월 무려 3,316을 찍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하향. 지난해 22년도 악몽 같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저는 피해갈 수 있었죠.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긴 한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22년도 정말 끔찍했고 어려웠고 부침이 컸던 시장이었고, 그 여파로 인해 아직도란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 이때 약 반등에 나서나 싶다가 다시 빠졌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오름세 보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뭐냐면
지금 포트에 50% 이상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넣어 두셨다. 그러면 5개 이상이 손실권에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 탓이 아니에요. 시장의 부침이 너무 컸었고 지금에 이제야 조금 약반등 보이려고 하는데 지금 뭐 모든 종목이 수익 전환하고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줄타기를 잘하셨던가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으셨던가 그렇게 하셨어도 순위권에 있는 종목이 무조건 20-30% 이상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냥 평범하게는 50% 이상이 50% 이상의 종목이 순위권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고 계속 부침이 있다가 이제야 약반등 줬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결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남아 있어요. 2,700선 증권사가 제시한 거의 상단 2,700선이죠. 단기간에 이 절대 V자 반등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물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뜻밖의 빠른 종전, 휴전 이루어지고 그리고 중국의 부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확고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서 다들 예견했지만 어느 정도 그걸 잘 골디락스 이 부분도 실행이 되고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해소가 되고 뭔가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맞았을 때는 2,700선을 우리가 생각했던 시일보다 더 빨리 올라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나 눌림이 오는 구간,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술적 조정 구간에 이제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초반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 공격적인 주식 비중 확대보다는 우리가 수익권 주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어느 정도 실현해서 현금 확보해 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기법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 섹터도 선별을 해놨고 이런 부분 선별되는 대로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비중 더서 가는 종목만 가는 수급이 제한적인 지금 고객 예탁금이 45.2조 원 정도 됐는데 작년 초만 해도 71조 원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을 때 거의 이제 3분의 2만 남은 상황이라서 수급 제한적이라는 거 당분간 이게 수급이 뭐 50조를 상회하거나 그럴 일을 없을 거라는 거 급격히 뭐 투자 심리나 투자 환경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투자 이런 관점도 견지하셔야 지금 더 나은 종목 수익률 남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행을 바라시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정도를 걸으시다 보면 욕심내지 마시고 줄 때 챙기시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 갈만한 종목들 모멘텀 확고한 종목들이 조금 부침을 겪더라도 기간 투자하시고 파인테크닉스도 얼마 전에 좋은 수익 남겼고 그 안 갈 것 같은 종목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 종목들 선별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뭔가 고민이 되는 종목 제가 이 말씀 드리려다가 곁다리로 샜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 포트에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 50% 이상인 거 대다수인 거 당연합니다. 뭐 탓 아니에요. 투자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거시적 환경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이런 사태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작년에 증권사 예측 다 틀렸고 올해도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걔네들은 근데 맨날 틀리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결코 잘못이 아니고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욕심이나 뭔가 이 기간 투자라는 개념 조금 더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솔트록스라는 종목 관점 공유해 드린 것처럼 이제 대응 방법 이런 거 남겨드릴 거거든요. 종목이든 시황이든 뭔가 이제 손실권에 있는 종목에 관한 관점이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이든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이 나가고 있을 텐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일체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되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